동덕여대에서 벌어진 일은 뭐 그야말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충격 그 자체의 사건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학생들이 저지른 만행 중에 우리 사회를 근간에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덕여대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들어버린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1월 11일 거의 무법자나 다름없는 이 시위대가 본관을 불법 점거하면서 이 해당 폭력 사태에 막을 올렸습니다. 네. 자, 시위대는 명예롭게 폐교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대학 점퍼를 벗어두는 등 학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고요. 뭐 이때까지만 해도 평화 시위라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이틀 뒤입니다. 13일에 이제 이 시위대의 만행이 도를 넘게 되는데요. 무려 이제 취업 박람회장을 습격해서 행사를 무산시킨 겁니다. 이 집기를 파괴하고 낙하를 취업 박람회 이제 집기에 그 칠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 외부 업체로부터 약 3억 원의 손해를 지금 끼쳤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이는 단순한 항의를 이미 넘어섰죠. 네. 이제 학생들의 미래를 밟는 파렴치한 행위고, 제가 볼 때 학생이긴 하겠지만 물론 그들도 네. 학생과 시위대의 성격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 어떤 그 시점이 13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4일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본관과 100주년 기념관 벽면에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를 막 일삼지란나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조영각 전 이사장의 흉상에다가 오물을 끼얹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했고, 조영각 이사장 흉상 머리에다가 뭐 잘 죽었다 뭐 이런 식의 모욕적인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했죠. 이는 이제 100년 역사를 자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대들이 명문 여자대학이라고 자부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 100년 전통의 명문 여자대학의 정체성을 본인들 스스로 짓밟는 그런 행동을 하고 모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5일 이후에 정말 웬만한 외국에 있었던 그런 폭력 시위나 폭력 사태에 방불케 하게끔 이분들이 교내 대부분의 건물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학생회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실상 학교를 점령했습니다. 이거는 불법 점령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사건이거든요. 아니죠. 불법 점령 맞죠. 불법 점령을 15일부터 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마치 이제 그 무정부 상태의 무법자들처럼 본인들이 건물을 점거하고 이 행동을 통제하는 듯한 이런 잘못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대로 쭉 들어보니까 하루 걸러서 하루 정말 점점 도가 심해지는 것 같은데 네. 충격적인 내용들인데 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불법 시위대가 저지른 만행 결과 실로 엄청납니다. 학교 측 추산으로 피해액이 지금 54억에 달해요. 이 54억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큰 돈입니다. 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이제 금전적 피해를 뭐 넘어서는 그런 내용이고요. 시위대가 학교의 집기를 무차별적으로 파손했어요. 그 책상과 의자는 부서졌고 컴퓨터 실험 장비가 다 망가졌습니다. 심지어 도서관의 귀중한 서적까지 지금 훼손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많은 상황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에요. 학문의 전당을 짓밟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학교 곳곳에 라카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것인데요. 학교에 이제 민주 동덕은 죽었다. 여자들이 만만하냐. 시위와 본질과 요구와 전혀 상관없는 극단적인 문구를 새겼잖아요. 이는 이제 학교의 미간에 해칠 뿐이 아니라 동덕여대의 자체의 정신을 훼손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하고 동덕여대 시위대는 저는 분리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런 행위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되진 않나요? 물론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범죄 행위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범죄 행위는 여러 형법상 여러 제목에 해당되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건조물 침입죄 당연히 해당되죠. 왜냐하면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물을 침입했잖아요. 네. 이거는 보통 이제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뭐 남자들이 여대 건물에 침입하고 이러면 건조물 침입죄다. 이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이 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목적에 훨씬 더 충족하셔서 더 큰 저는 같은 죄목에 더 큰 죄를 저지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재물손괴 당연히 적용되죠. 학교의 재산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했죠. 네. 그리고 심지어 무슨 뭐 학교 들어가는 보도블록 입구에다가도 말라카치를 했다라고 하던데 뭐 이런 것들 당연히 기물파손에 해당됩니다. 자, 업무방해죄 명백하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 방해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학생권 침해했죠. 취업박람회를 무산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학교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업무방해 해놓고 일부 이제 에브리타임에 글을 쓰시던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학교 청소하시는 분들 월급 우리 돈으로 주지 않냐. 어머. 천만의 논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학생들의 그 등록금 받아가지고는 일부 학교에 있는 건물들 유지비만 겨우겨우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봤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기본적으로 도의적인 책임 생각 안 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잘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겠죠. 좀 나아가서는. 왜냐하면 학교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모든 죄목을 합치면 이분들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어머. 하지만 이제 이 정도 처벌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시위가 촉발돼서 누구의 외부 세력이 개입됐냐 지금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저 이런 것들을 진상을 명명백백히 저는 밝게 된다 생각합니다. 또 말씀을 하시면서 동덕여대 정신을 훼손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네, 뭐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동덕여대 자체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졸업생들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처음에 선각자로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교육이 허용되지 않을 때 그때 다녔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완전 옛날에 선배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생각해서 저는 학교형은 참 못하겠습니다. 이 동덕여대는 본인들도 이야기하잖아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여자대학이다. 여성교육의 선구자로 대한민국 여성 지성인 양성의 요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위대들 그냥 불안당 분들은 그 순간 정신이 짓밟은 거죠. 처음에 이제 그 락카치를 했던 문구에 뭐가 있냐면 여자들이 만만하냐 이런 문구를 새겼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제가 볼 때 여성 비하라고 생각해요. 네. 여성들이 만만하냐고 하는 거 이게 오히려 여성 비하가 아니면 뭡니까? 이는 이제 동덕여대가 추구해왔던 그런 여성교육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환될 시점이 이미 1년 전에 논의됐고 총학생회도 평의회에서 동의했던 걸로 나왔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개방하지 말고 소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를 파괴하고 집기를 부수는 거는 오히려 본인들이야말로 이 시위대 본인들이야말로 100년 동안 이 여성 인재의 양성의 요람이었던 그 동덕여대 정신 자체를 짓밟고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위대에 대한 처벌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지요? 처벌도 처벌이죠. 처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제목이 적용된다고 하면 제목을 적용해야죠.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금까지 학교가 물리적인 피해를 이유로 학생들을 고소한 전례가 대한민국 사회에 별로 없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비상대책위원장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 의하면은 충분히 형사 고발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면모가 생각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형사 고발까지 가서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고요. 이런 것들을 학교 본부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 시위대 분들이 불법적인 행동했으니까 54억 무조건 배상해야죠.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폐액을 반드시 배상받아야 되고 저는 제가 볼 때 이분들이 못 감다면은 저는 이분들의 부모님들에 대해 가지고도 돈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 그 자녀분들이 대학을 다니시면서 락카치라고 그 아스팔트에다가 락카치라고 처음에 심지어 들어온 교직원들한테 나가라고 하고 불법적으로 건물 점거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모님들이 책임지셔야죠.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54억에 대한 배상액은 받아서 이 동덕여대가 지금 이 훼손됐던 이 물리적인 피해에 대한 복구는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본인들이 원하는 개방할지언정 소멸되지 말자라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 학교가 지금 이 장학 이념을 어겼다. 남자들을 받는 것 자체 잘못됐다. 그래서 학교가 추구하는 바와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해서 집기를 다 갖다 부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깔끔하게 학교와 이분들이 이별해야 된다 생각해요. 불법 행동하셨던 분들 학적 다 없애야죠. 소멸시켜야죠. 동덕여대 학생이 아니면은 더 깔끔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조치도 학교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